여보, 정신 차려봐라. 아, 이거 사람 왜 하노? 여보. 아, 주야가 바뀌니까 아무리 쉬어도 피곤이 안 풀리네. 민지 씨는 안 피곤해? 저도 죽겠습니다. 제가 일이 서툴러서 선배님 더 고생이시죠. 에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열심히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잘하게 되는 거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우리 환자분들 상태 확인하러 가볼까? 네. 아내는 베테랑 간호사로 1년 전부터 야간 근무를 전담해 왔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 또 주사 뺐다. 어머니, 이렇게 어머니가 주사를 빼면 피가 난단 말이에요. 왜 뺐어요? 아프다고. 아팠구나. 제가 우리 어머니 혈압만 좀 체크하고 나서 안 아프게 놔줄게요. 싫어. 주사 안 맞으면 더 아픈데. 자, 어머니, 혈압 봅시다. 피곤하시죠? 이제 선배 휴식 시간이니까 들어가서 좀 쉬세요. 그래야겠다. 아까 경육동 환자 사라졌다고 해서. 와, 찾으러 다닌다고. 안 그래도 보호자분이 난리던데 찾으셨어요? 다른 병동에 가 계시더라니까. 얼른 들어가서 눈 좀 붙이세요. 알겠다. 민지 씨. 네? 환자 상태가 안 좋다고요? 지금 빨리 가겠습니다. 쉬어도 쉬는 게 아니구나. 피곤하다. 고생했다. 내가 당신 위해서 아침상 차려놨다. 다 내가 해놓고 간 반찬이구만. 그래도 내 생각해주는 건 남편밖에 없네. 알아주니 고맙네. 이건 남편표 특제 야채 수주. 좋은 맛이야. 건강에 좋다. 근데 요즘 얼굴이 말이 아니네. 많이 힘들지? 아무래도 밤새 일하니까. 그리고 환자들 때문에 스트레스도 심하고. 자기가 고생이 많다. 네? 503호 환자가요? 계속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빨리 갈게요. 쉬는 날 아닙니까? 병원이가 무슨 일인데? 방금 일하고 온 사람 부르노? 치매 환자가 있는데 뇌를 딸로 생각해서 한 번씩 뇌 찾고 난리가 난다. 꼭 자기가 가야 되나? 어쩌겠노. 한 번 그렇게 발작하면 몇 시간이고 난린데. 진정만 시키고 올게. 피곤해서 어쩌나? 오늘 쉬니까 빨리 갔다 가서 자지 뭐. 이따 빨리 갔다 올게.
매일 밤샘 근무. 저러다 아내가 쓰러질까 늘 걱정했습니다. 힘든 일의 연속의 반복이네요. 고생했다. 자기가 나 출근한대. 맡은 터치. 고생해. 근데 당신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쉬는 시간에 좀 쉬었나?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요. 언제 환자들 호출을 줄 모르는데 항상 긴장 상태지. 그래도 같이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 다른 선생님 병동에 환자 케어 가면 내가 해야지. 어쩌겠노. 말할 힘도 없다. 어서 가. 알았다. 쉬어. 자기가 간대. 이 시간이면 일어났어. 준비할 시간인데. 깊이 잠이 들었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좀 사다 주려고 했더니 빨리 가서 깨워야겠네. 여보, 정신 차려봐라. 아이고 이 사람이 왜 나노? 119죠? 저희 아내가 쓰러졌어. 빨리 좀 와주세요. 여보. 박민숙 씨 사망하셨습니다. 아이고. 안 된다. 안 된다. 이래가 못 참아. 맨날 밤새 일만 하더니 이렇게 가면 내가 어떻게 살라고. 사인은 내경색이지만 아내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가 분명했습니다. 왜 연관이 있다는 겁니까? 평소 지병 없이 건강했던 사람이. 이건 업무상 재해라고요. 네, 하루아침에 아내를 잃은 이용식 씨, 어떤 말로 참 위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더구나 아내의 사망 원인이 과도한 업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일단 사건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이용식 씨의 아내는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저녁 8시 반부터 다음 날 아침 8시 반까지 야간 근무를 전담했는데요. 근무 시간 중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휴게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2인 1조로 78명의 환자를 돌보면서 사실상 온전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이용식 씨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내 박민숙 씨가 쓰러진 상태였고 곧바로 응급실로 옮겼으나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뇌경색이었는데요. 평소 건강했던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이용식 씨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아내의 갑작스런 죽음을 받아들이기도 힘든데 또 사인을 두고 열심히 또 힘겹게 다퉈야 되는 상황입니다. 드라마 상으로 봤을 때는 업무상 재해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제가 미리 조사를 해봤습니다. 박민숙 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뇌경색인데요. 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박민숙 씨의 뇌경색이 과로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인정하기에는 근로시간이 짧다. 이 점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드라마를 봤을 때는 근로시간이 짧은 게 아니라 길어도 너무 길었던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판단이 되죠? 우선 박민숙 씨 근로시간을 계산을 해봐야겠죠. 네.
근무 시간은 저녁 8시 30분부터 다음 날 아침 8시 30분까지였고 네. 근무 시간 중 새벽 2시에서 4시까지는 휴게 시간이었죠. 예. 그럼 일단 1회 근무 시간을 계산을 하면 총 12시간에서 휴게 시간 2시간을 빼면 10시간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업무 시간을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야간 업무, 그러니까 10시에서 다음 날 6시까지에 대해서는 30%를 가산해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결국 박민숙 씨의 1회 근무 시간을 계산하면 708분이 나오므로 시간으로 따지면 11시간 48분입니다. 네. 이 시간을 기초로 박민숙 씨가 일주일에 3일 내지 4일간 근무한 날짜와 휴무일을 감안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사건 질병 발생 전 12주 동안에 일주 평균 업무 시간은 47시간 11분이 나오네요. 네. 이 정도 근무 시간만으로는 뇌경색이 발생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방금 야간 업무 뭐 계산하는 거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뭐 근무 시간에 따라서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는 뭐 기준이 있는 건가요? 네, 방금 제가 야간 업무에 대해서는 30%를 가산해서 계산했잖아요. 예, 예. 네. 이 계산은 제가 임의로 정한 기준이 아니고 고용노동부 고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질병의 발병 전 12주 동안 일주 평균 업무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업무 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 간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 네. 6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해야 한다. 업무 부당 가중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중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강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가중 요인이라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것 또한 고용노동부 고시에 나와 있는데요. 예.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네.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의 경우에는 가중 요인으로 봅니다. 근데 박민숙 씨를 보면 교대제 업무에도 해당이 되고요. 예.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도 해당이 되거든요. 드라마를 보면 예, 예. 일단 휴게 시간도 지켜지지 않았고 휴일인데도 치매 환자 때문에 병원에 출근을 했단 말이죠. 맞아요. 그렇다면 이런 게 다 근무 시간으로 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게요. 그렇습니까?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 또는 휴게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가 온전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은 박민숙 씨가 휴게 시간에도 일을 했다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겠네요. 네, 사실은 그 부분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예. 만약 휴게 시간에도 일을 했다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발병 전 12주 동안 일주 평균 업무 시간이 54시간가량 되기 때문이죠. 이야, 그럼 이게 휴게 시간에 근무를 했다는 게 입증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입증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야 드라마를 보면서 휴게 시간에도 근무를 했다, 그 점을 알 수 있지만 실제 재판의 경우에는 이 점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럼 입증을 해야 될까요? 우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예. 네. 전문가와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입증해야 되는데요. 가장 우선적으로 병원에 있는 기록 등인 망인의 출퇴근부부터 시작해서 간호기록지 등 근무한 내역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망인의 다이어리, 핸드폰, 그런 모든 개인적인 자료까지도 뒤져보아야 하는데요. 여기에 남아있는 사소한 메모나 문자 내역, 통화 내역 등이 모두 다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함께 일했던 다른 간호사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함께 일했던 다른 간호사들은 여전히 그 병원이나 동종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 경험상으로는 망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꺼려하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박민숙 씨의 재해 사망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또 하나의 포인트가 바로 뇌경색인데 이 부분은 의사의 의견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의사는 뭐라고 합니까? 이 사건에서 진료 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확신할 수는 없다. 그런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뒤집어 보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도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과로 및 스트레스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한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막연하게 과로로 뇌경색이 온 것 같다. 또한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온 것 같다. 뭐 그런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고용노동부 고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만약에 업무와 질병 간 관련성이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면 관련성이 강함에도 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느냐. 업무와 질병 간 관련성이 강함에도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단절된다는 점을 오히려 반대로 공단 측에서 입증하라. 네. 이렇게 입증 책임을 전환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박민숙 씨의 업무상 재해 사망이 만약에 받아들여졌다라고 한다면 보상 금액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받아들여지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의비를 일시금으로 예. 그리고 유족급여를 연금 형식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장의비는 약 1,000만 원 수준에서 유족급여는 일반적으로 정기금으로 매달 망인의 평균 임금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산정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도 있고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일부 일시금으로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아무리 억만금을 줘도 위로가 되겠습니까? 많은 그렇죠. 그래도 조금의 정말 조금의 마음의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이용식 씨 마지막으로 의뢰인을 위해서 솔루션 제시해 주실까요? 우선은 유족급여 부지급한 처분에 대해서 그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그와는 별도로 박민숙 씨의 직장인 병원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직장에 대하여 청구할 손해배상액은 상속인들의 위자료와 망인이 만약 살아 있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일실 수익을 기초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용식 씨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소송 모두 다 승소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힘든 와중이지만 기운을 내시길 바랍니다.